바람 피신 적 없다는 거죠? 저 정말로 바람 안 폈습니다. 뻔뻔. 아직도 그런 말이 나오세요? 아주 잘 나옵니다. 내 변호사님까지 나를 의심하니까 좀 섭섭한데요. 그럼 이 문자들은 웃는다고? 그런 건지 참. 시옷! 누가 봐도 석식이요. 키읔 디귿은요? 카드요. 놀라운 상상력. 법인 카드. 그전 식사 때 법카를 놓고 나왔었거든요. 말장난. 심지어 한 엄마는 저 그냥 쓰레기 될게요. 돈과 자녀를 맞바꾸실 건가요? 위자료만 20억. 이제껏 본 적 없는 휴먼 법정 오피스 드라마.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 변호사님! 끝까지 보면 완전히 빠져드는 SBS 신작 드라마 굿 파트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막 들어온 이혼 변호사계의 슈퍼스타 차은경. 안녕하세요. 신입 변호사. 한율입니다. 사무실에 한유리는 없어요. 한유리 변호사만 있지. 시작부터 완벽한 지적. 도망친 신입 변호사만 한 트럭. 죄송하지만 저는 13층 기업팀에서 면접을 받고 일지망에 기업팀을 썼는데 이혼 변호사가 되기 싫었던 유리. 면접은 통합으로 보고 배정은 우리 몫이에요. 합격자 중 4명은 기업팀, 1명은 이혼팀 배정됐어요. 왜 저만... 하필이면 유리가 당첨. 사실 이혼 사건은 대부분 의뢰인의 하소연을 들어주는데 많은 시간을 뺏긴다고 들었습니다. 대학교 강의 때 당돌하게 이혼 변호사를 무시했던 유리. 아직도 이혼 변호사의 일이 하소연이나 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뒤끝 장렬. 재밌다는 듯 유리를 쳐다보는 은경. 혹시 그때 제 말 때문에 일부러 저를 이혼팀에 배정하신 건가요?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 그렇다면 혹시 제가 합격자 중 점수가 가장 낮았나요? 대표님이 일지망으로 바로 배정하지 않은 건 어쩌면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겠지? 실망 그 자체인 얼굴로 대놓고 딴 팀 가고 싶다고 고백을 하는 유리의 다음 질문은 그럼 기업팀으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혼팀에서 실적을 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서운 제안하는 은경. 앞으로 10건 연달아 승소하면 팀 이동 의견 대표님께 올려줄게요. 황당하지만 희망이 생긴 유리. 10건 승소하면 기업팀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니까? 까다로운 만큼 약속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 차는? 저는 지하철 차부터 사요. 뚜벅이에게 차를 요구하더니 그리고 팔 걷어봐요. 혹시 문신 체크? 시계도 사고 변호사한테는 시간이 생명. 항상 체크. 그런데 자꾸 핸드폰 꺼내서 시간 확인하면 그거 의뢰인한테 매너 아니잖아요? 게다가 여긴 네? 배정은 국내 3위 안에 드는 대형 로펌이에요. 수임료도 다른 데보다 3배 이상, 월급도 3배 이상. 그러니까 업무 시간도 3배의 효율로 써야죠. 분명 티야. 그러려면 자차와 편한 신발은 필수. 고개 숙이는데 이미 1분을 쓴 유리. 일 시작 안 하십니까? 한유리 변호사? 최고의 로펌에 들어간 변호사가 되면 한강 보면서 폼 좀 날 줄 알았는데 폼은 무슨 곧바로 일에 깔려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한 더미에 30건, 총 60건. 출근하자마자 이거 차 변호사님도 이건 좀 이거 첫 출근부터 이거 너무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나눠주시죠. 좀 도와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지금. 내일부터 바로 재판 들어가나요? 응? 여긴 생지옥입니다. 변호사님, 11시에 예약하신 박종신님과 아드님 함께 오셨습니다. 서류 정리하고 상담실로 와요. 11시요? 11시... 자꾸 핸드폰 꺼내서 시간 확인하면 11시 10분 남았는데요? 이혼팀 시간은 차은경에게 맞춰 돌아가요. 여기선 창경의 말이 곧 법입니다. 이거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참 얄미운 이혼 2팀 신입 변호사 은호. 결국 고장난 로봇이 된 유리. 안 가고 뭐예요? 저 진짜 혼자 상담하나요? 그럼 그때 아들과 함께 들어온 의뢰인. 딱 봐도 외도네. 설득해서 적당히 합의로 끝내세요. 거의 무당. 외도가 아닐 수도... 얼굴에 결핍이 보여.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딱 보니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깔끔한 옷차림, 자연스러운 터치. 능숙한 손놀림. 저분 혹시 차은경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능숙한 친절함으로 무장한 남자. 적당한 친절함. 딱 외도 재질이잖아. 진짜 무당 같은 은경. 와이프한테 소장 받아오셨네. 아들은 꾸역꾸역 증인하라고 데리고 왔고. 행동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잘 해보세요. 모름지기 변호사란 편견이 없어야죠. 첫 상담에 나서는 유리.
제가 살다 별일을 다 당해봅니다. 진짜? 적중률 100%. 외도네. 아닙니다. 억울한 의뢰인. 아닙니다. 저 와이프 말고 다른 여자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해바라기 남편? 바람 피신 적 없다는 거죠? 소장에 보면 증거가 안 붙어 있긴 하네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있을 수가 없죠. 바람을 핀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건 아내의 모함? 그럼 피고 2로 적혀져 있는 장은지라는 여자는 누군가요? 내연녀가 아니란 거죠? 내연녀라뇨. 바로 저희 여직원이에요. 그저 직원일 뿐이라는 남편의 말. 원고가 왜 이런 소장을 낸 거죠?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와이프가 의부증이 있습니다. 남편의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지는데 야, 이 연놈들 어딨어? 회사에 쳐들어온 아내.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대표님 지금 창고에서 재고 파악 중이죠. 폭주하는 사모님. 니네 아주 다 한통속이지? 그 새끼가 얼마 주더? 장대리 이년 어디 갔어? 사모님 장대리요 지금 외근 나가가지고. 외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분노는 아내를 헐크로 만듭니다. 창고로 진격. 언제 왔어? 아유, 여긴! 야, 장대리 어딨어? 장대리 어디? 외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도롱절 안 치워? 그저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남편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아내. 민준아, 너도 변호사님한테 얘기 좀 해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친자식의 증언. 아빠 말이 맞아요. 엄마가 의심이 좀 심해요. 아들이 이리 말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길래요? 아빠 자고 있을 때 저한테 핸드폰 뒤지라고 시켜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아빠 회식 가면 어딘지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 이 정도면 심각한 수준의 의부증.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박종식 님도 이혼 원하시는 거죠? 아니요, 의외의 대답. 저 이혼 안 합니다. 찐 해바라기. 좀 아픈 사람이긴 하지만 제 첫사랑이고 민준이 엄마예요. 가정 지켜야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의부증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 소장에 외도 증거가 없어서 이혼 사유가 부족해요. 원하시는 대로 기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만만한 유리. 기각시켜 주시는 거죠? 저만 믿으세요. 이상적인 변호사 유리. 저만 믿으세요? 개박살. 전문직 가진 사람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걸고 나만 믿어라. 변호사가 누군가의 인생을 놓고 나만 믿어라. 우리가 뭐 신입니까? 그것도 신입 변호사 주제에? 하지만 유리 나름의 논리도 있었죠. 변호사님 예측대로 외도로 소장 받아온 건 맞는데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증거 없으면 위자료는 빼고 재산 분할만 합의시키면 되겠네. 하지만 분명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뭐 둘이 잘 살아보세요 한다고 깨진 유리가 다시 붙나. 은경에게 중요한 건 사건 회전율을 좀 높일 생각을 해요. 음식점도 회전율이 높으면 수익이 올라가는 법. 원고가 의부증이 심했다고 해요. 바람핀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 자기 남편, 자기 와이프 다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설마 그 말을 믿는 거예요? 17년차 베테랑에겐 너무 익숙한 뻔한 멘트. 아빠 말이 맞아요. 엄마가 의심이 좀 심해요. 심지어 아들까지. 아들이 그렇다고 하니까요. 원피고의 결혼 생활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니까. 자식이라고 다 알 수는 없어요. 자식도 부모가 정죄해서 보여주는 모습만 보는 거니까. 아들도 믿을 수 없다는 말? 내가 보기에는 피고가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걸로 보이는데. 때 묻은 은경의 오판이라 생각하는 유리. 변호사님, 저는 외도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각시키겠습니다. 반격하는 은경. 남편이 바람피는 건 와이프가 무조건 알게 돼 있어. 모든 감각으로 알아. 너무 잘하는 은경.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 못한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뭐 차차 깨닫게 되겠지만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자기가 얼마나 오만한지. 이대로 굽힐 수 없는 은경. 이제 남은 건 스스로 입증하는 것뿐. 미친 듯이 사건에 매달립니다. 그렇게 재판 당일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시험 직전까지 노트 들고 다니고 초짜변들이 배지에 검은 정장 입고 재판 직전까지 기록 보는 거 국룰인가? 한치 오차가 없는 신입. 교육기간 동안 당분간 태워줄 테니까 그 전에 빨리 차 사요. 게다가 네? 유리의 문제는 느리다는 것이었죠. 1초도 아까운 은경에겐 답답한 일. 도대체 뭘 그렇게 봐요? 판사님이 뭘 물어보실지 몰라서. 수능으로 치면 답지에 오기. 문제 듣고 정답 맞히는 거 의미 없어요. 재판은 판사를 내 페이스대로 설득해가는 과정이에요. 안 듣습니다. 네, 그래도 첫 재판이니까 잘 알고 가야죠. 하지만 바짝 긴장한 유리. 원고는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50% 청구하고 있고 자녀는 성인이네요.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는 아내. 피고 1측 이혼 의사가 어떻습니까? 피고는 이혼에 부동의합니다. 원고의 의부증으로 오히려 피고 1은 혼인기간 내내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원고에게 유책이 있으므로 본 청구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의부증에 이은 다음 주장은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원고는 피고인을 괴롭혀왔습니다. 자녀를 시켜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감시차 회사에 찾아온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때 2023년 7월 22일 그리고 9월 3일 등 변호사님, 날짜는 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초보티를 확 내던 그 순간 오전에 전자로 위임장 제출한 원고 측 변호사입니다. 뭔가 능숙해 보이는 원고 측 변호사. 그동안 원고의 의부증이 얼마나 심했으면 증거도 전혀 없이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판장님, 진짜 재판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원고가 변호사 선임을 늦게 하는 바람에 오늘 오전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만 피고 측에서 아직 확인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기습 증거 제출. 예, 화면 띄워주시죠. 상대 측에서 제출한 카톡 내용에는 망측한 단어가 가득했는데 오 마이 갓. 엄마 저거 읽어. 은경은 예상했지만 유리는 황당 그 자체. 장숙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저 초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피고 측 대리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은경의 말대로 판사의 질문에 잘 대응하는 게 변호사. 하지만 이미 말려버린 유리.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원고는 심각한 조울증을 진단받았었습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를 조작했을 수. 말도 안 돼. 우리 언니가 어떻게 살았는데? 자, 정숙하세요, 정숙! 재판장님, 위의 증거는 저도 처음 보는 것들이라 결국 불안감을 숨기지 못한 유리. 이때 생각난 은경의 팁 하나. 판사가 묻는데 대답이 막히면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한마디면 돼요. 다음 기회까지 답변 제출하겠습니다. 그때 한 가지 더. 재산 분할 대상 재산 확인차 피고의 통장 및 거래 내역 사실조에 신청하겠습니다. 예, 채택합니다. 맞대응하는 유리. 피고 측도 원고의 은닉재산 확인차 재산 명시와 금융정보 제출 명령 신청하겠습니다. 내가 재산을 빼돌렸다고? 은닉은 그놈의 했겠지? 자, 앉으세요. 무기력함을 느끼는 유리. 게다가 어머. 네가 그따구로 밥 먹고 사는 거 누가 애미도 알고 있냐? 지금 이러시는 거 폭행죄, 모욕죄에 해당하세요. 이것 좀 놓으세요. 야 이거사, 너 박종식이 첩이지? 어? 아니 엄마 그만해요. 당신 사실 확인하고 변론 똑바로 해. 알았어? 엄마 가 빨리 가. 아이고 어디 할 게 없어서 첩지를 하냐? 어? 그래 엄마 앉아. 그 모습을 빤히 지켜보기만 하는 은경. 유리가 바라는 드라마 속 멋진 변호사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재판에 이게 뭐야 진짜. 그때 화장실에 막 들어온 의뢰인의 아내. 저 변호사년 분명히 박종식 새끼 애인이야. 우리 앉았으면 저렇게까지 할 리가 없지. 미친 거 아니야? 지저분한 것들. 졸지에 박종식의 여자로 오해받는 유리. 와이프가 의부증이 있습니다. 저랑 변호사님 사이도 의심할 수 있어요. 아 그나저나 꼬레가 한참 어린 변호사는 어떻게 꼬셨대? 처자식 몰래 숨겨둔 돈으로 백이나 몇 개 던져줬겠지. 딱 봐도 어리던데 변호사라고 뭐 돈 있나? 가방에 홀라당 한 거지. 짜증나 진짜. 명품백 좋아서 불륜남 뒤치다거리 해주는 변호사의 애인이 되고만 유리. 신고식 제대로 했네. 아까 증거 보셨죠? 지금이라도 자백시키는 게 맞을까요? 내가 말했잖아. 바람 펴놓고 감당 못하니까 무조건 아니라고 버텨보는 거. 아, 저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증거 나오지 않는 이상 절대 자기 변호사한테도 인정 안 해. 방법은 하나. 인정시키고 바로 합의시켜. 의뢰인이랑 얘기해 보겠습니다. 얘기가 아니라 리드를 해야지. 결정적인 증거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유리. 증거 없을 거라면서요? 외도 아니라면서요? 강하게 몰아붙이는 유리. 제가 오늘 법정에서 얼마나 망신당한 줄 아십니까? 상대방도 아니고 어떻게 본인 변호사한테 거짓말을 하십니까? 하지만 흔들림 없는 종식. 우리 변호사님 좀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증거가 나왔는데도 저 정말로 바람 안 폈습니다. 뻔뻔. 아직도 그런 말이 나오세요? 아주 잘 나옵니다. 내 변호사님까지 나를 의심하니까 좀 섭섭한데요. 그럼 이 문자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웃는다고? 도대체 다들 무슨 불손한 생각으로 이게 바람핀 증거라는 건지 참. 시옷! 누가 봐도
석식이요. 키읔 디귿은요? 카드요. 놀라운 상상력, 법인 카드. 그전 식사 때 법카를 놓고 나왔었거든요. 말장난. 위에 최고였다는. 음료요. 그날 먹었던 석식에서 모히또를 시켰는데 그 음료가 참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가 없어서. 뻔뻔한 남편 종식. 재판부에서 그 말을 믿을 것 같으세요? 그러든가 말든가. 웃는 거냐 비웃는 거냐? 박종식이 외도 재질이면 너는 나쁜 년 재질이야. 아니 그냥 그렇게 변론을 해. 오 변호사보다 낫다. 이참에 신입변호로 스카우트 할까봐. 대놓고 유리를 노리는 것 같은 은경. 진짜로 이렇게 변론을 해요? 석식의 법인카드 가져와라. 저번에 마신 음료가 최고였다 이렇게요? 한변, 우리는 대리인이야. 당사자가 죽어도 아니라고 하면은 원하는 방향대로 주장해주면 돼. 무너진 유리의 도덕관념. 아무리 그래도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해. 한변 기업팀 가고 싶다며. 이 사건은 기각시키는 게 승소니까 밀어붙여. 변호사에겐 승소가 중요할 뿐. 그렇지만 재판부에서 믿을 것 같지도 않고 우스워지기만 할 것 같은데요. 한변이 부끄러워서 그런 거라면 수치심은 접어둬. 여기 인간 한유리는 없댔지? 변호사 한유리만 있는 거야? 제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팩트가 아닌 것 같아서. 그 말에 싸늘해진 은경의 표정. 거짓말 하는 거 같아서 싫다? 네, 거짓으로 변론하면 원고를 더 괴롭히는 것 같아서요. 원고 변호사야? 피고한테 수임료 받았잖아. 그럼 거짓말이라도 해야지. 돈을 준 건 아내가 아닌 의뢰인인 남편. 그리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잖아?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유리. 세상의 저녁 식사를 시옷이라고 표현하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는 없죠. 그건 한변 생각이고 돈을 받았으면 믿는 거라는 은경. 변호사도 결국 서비스업이야. 판단은 판사 몫이지 변호사의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변 일만 해. 은경이 이혼 변호기의 최고가 된 이유. 이기라고. 반드시 어떻게든 이겼기 때문. 결국 카드와 음료로 대응하는 유리. 비웃음 가득한 재판장. 변호사님, 정말입니까? 키역 디귿 시옷이 카드로 석식하자는 뜻이다. 주사위는 던졌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네, 재판장님. 울먹이면서 변론을 하는 유리. 재판장님, 그게 사실이라면 굳이 초성을 쓸 이유가 있을까요? 날카롭다. 초성을 쓴다는 건 민망한 단어를 명시적으로 쓰기 불편해서인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대로 말리면 진짜 집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팩트입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저희는 원고의 의부증에 대한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녹취 파일이네요. 갑자기 생긴 녹취록? 처자식 몰래 숨겨둔 돈으로 백이나 몇 개 던져줬겠지. 딱 봐도 어리던데 변호사라고 뭐 돈 있나? 가방에 홀라당한 거지. 얼마 전 자신까지 불륜녀로 취급했던 그 대화. 저기요,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네, 미안합니다. 걸레 같은 의뢰인에 더러운 변호사가 아주 쌍쌍으로 만났네. 재판장님, 타인 간의 대화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당황한 아내 측 변호사. 저도 같은 공간에 있었고 대화자 중 한 명이었으니 통비법 위반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한 제3자만을 대화자로 보고 있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법정 앞에서부터 원고의 가족들이 제게 피고의 첩 너 박종식이 첩이지? 이냐고 하셨으니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충분해 보이는데요. 위의 증거를 변호사와의 관계조차 의심할 만큼 의부증이 심각하다는 취지의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제대로 어퍼컷을 날리는 유리. 다른 증거 띄워주세요. 그다음 제출된 건 아들의 진술서. 보다시피 원고는 자녀를 자신의 심부름센터처럼 이용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써서 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엄마. 재판장님, 분명히 박종식 그놈이 피고가 애한테 뭐 주면서 꼬드겼을 겁니다. 나쁜 놈. 꼬드기다니요? 박민준 씨가 장난감 사주면 시키는 대로 하는 어린애인가요? 유리의 도발에 흥분하고만 아내. 어디서 우리 아들 이름 함부로 입에 담아? 박민준 씨는 원피고의 혼인 생활을 수십 년간 지켜본 증인이고 성인입니다. 이렇게 되면 6대4로 유리해진 유리. 재판장님, 지난번에 신청했던 사실조회에서
피고 1이 아들 박민준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새로운 카드를 꺼내는데 자료 띄워주세요. 진짜 3천만 원? 그럴 줄 알았지. 아빠한테 돈 받고 가짜로 써준 거에 저친수 써. 3천만 원에 넘어간 아들 민준이 표정 관리 안 될까 봐 재판에도 안 나왔구만. 아닙니다.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출석하였습니다. 3천만 원은 무슨 명목으로 지급한 거죠? 이젠 꽤 능숙해진 유리의 변론. 용돈입니다. 은경마저 당황시킨 변론. 용돈을 3천만 원이나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피고는 이 가정이 유지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혼 판결이 날 경우도 대비해야 했습니다. 부모 잘못으로 가슴에 대못이 박혀 지낼 자녀에게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으라고 준 돈입니다. 듣다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이번엔 확실히 아내 측이 밀리는 느낌. 거기에 기름을 붓는 유리.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아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는 것은 억지입니다. 이제 재판은 중반을 향해 달려갑니다. 원고가 피고 1, 2의 사무실에 자주 찾아왔나요? 증인으로 불려온 회사 직원. 사모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무실 문 갑자기 확 열고 들어오셔서 욕하시고 좀 심하긴 합니다, 솔직히. 사모님 들이닥치시면 말리느라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회사 그만둘까 생각한 적도 여러 번이에요. 직원들의 맹폭격. 원고 측 대리인 반대 신문하시죠. 피고 1과 피고 2가 사무실에서 내연 관계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죠. 사장님과 장 대리님이 자주 외근을 나가시긴 하는데 그런 건 전혀 못 느꼈습니다. 목소리 힘이 느껴지는 증언. 회사에서 피고 1이나 2가 저녁 식사를 석식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원고 측 변호사의 아주 날카로운 질문. 여기서 걸리면 상황은 바뀝니다. 잠깐만요. 생각해보니까 다들 오늘 중식으로 냉면 어때요? 나는 또 중식이라 그래서 중국 음식인 줄 콜! 담대리가 가끔 중식, 석식 이렇게 말하긴 했어요. 저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안 걸립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시를 한 은경. 그냥 자백하고 적당히 합의하라고 하시더니 왜 갑자기 끝까지 다투라고 하신 거예요? 그 사건 이혼 기각되면 상공도수 2천 걸려있더라. 이겨야지. 역시 돈. 박종식 씨가 바람 안 폈을 100만 분의 1의 가능성을 위해 다투라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건 기본. 아주머니는 저렇게 이혼하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이혼이 안 되면 지금 이길까봐 걱정하는 거야? 오만하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한편은 태도가 거만해. 본인이 뭔가 판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판사 코스프레 그만하고 변호사 일만 하세요. 이번에도 은경의 놀림을 받는 유리. 아주 그냥 드라마 속 변호사야. 그때 갑자기 달려드는 누군가. 잘 만났다. 이 어린 놈은 가시나 할머니 이렇게 반말하시고 때리시면 안 되고요. 원고 측 가족. 변호사님 가세요. 그래? 이건 나. 3천만 원 쳐받고 진술서를 써?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한테 이래. 너 미쳤어? 그때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 뭐야? 남편 박종식.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바빠서 재판 못 온다더니.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야, 아내의 충격적인 말. 솔직히 말해. 니들 붙어 먹었지? 여전히 의심하는 아내. 인정을 하란 말이야 좀! 당장 사과하세요. 사과는 네가 해야지. 자판기처럼 돈만 먹으면 거짓말 술술 찍어내서 남의 인생 망치고 다니는 네가! 폭주. 이렇게 막 나가시니까 가족들이 등을 돌리죠. 저 같아도 지치겠어요. 뭐? 그만들 좀 하세요. 지긋지긋하다고 20년 동안 한 게 모자라 제발 좀. 그 사이에서 가장 상처받은 건 아들. 그만 좀 하시라고요. 어린 변호사 따위가 뭘 알아. 내가 왜 이렇게 막 나갔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저 인간 민준이 5살 때부터 벌써 6번째 바람이야. 진짜 바람 상습범일까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아내의 증언. 다른 여자랑 우리 집 안방에서 그 짓거리 하는 거 억울함을 담아 피토하듯 말하는 아내. 다 봤다고.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종식. 무슨 소리야? 그거 다 오해라니까. 취하고 잘 살아봅시다. 인정하라고 안 할 테니 이혼이라도 해줘. 나 달라고 나쁜 새끼. 아내가 진짜 원하는 건 자유. 재판 결과는 졌어. 진실과 사실은 다른 법.
재산 분할도 못 받고 그 새끼 소송 비용까지 내가 다 물어내야 된대. 이런 법이 어딨어 세상 천지에. 여보세요. 한편 박종식에게 승소 소식을 전하려는데 박종식 씨 폰 아닌가요? 자기야. 자기 변호사. 박종식을 자기라 부르는 여자? 아이고 변호사님, 예, 제가 좀 화장실 좀 다녀오더라고요.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소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재판에서 승리했지만 허망한 유리. 첫 승소 축하드려요. 첫 승소한 판결문을 받아든 유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가 제출한 피고 1과 피고 2가 나눈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숨어있던 내연녀.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 1이 애정과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자유를 잃은 아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 앞에선 진실과 사실은 다릅니다. 답답한 마음에 16층에 위치한 심신 안정실로 향한 유리. 한편 퇴근을 준비 중인 윤경. 그 사이 뭔가 이상한 느낌에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둠 속에서 유리가 목격하게 된 건 심신 안정실에서 심신을 흥분시키고 있던 두 사람. 다름 아닌 우리 사무실에 의사도 있어요? 몰랐어? 차 변호사님 남편분이야. 의료 자문. 창경의 남편 김지상. 때마침 들어오신다. 저분이야 저분. 최고의 변호사의 핸섬한 의사의 결혼. 누가 봐도 완벽한 가족. 완벽한 성이 사실은 모래였다는 걸 목격한 유리. 한변? 그때 변호사님! 아직 안 갔어? 판결문 가지러 왔어요. 변호사님 이 시간에 왜 오셨어요? 기록 가지러 왔다가 한변방에 불이 켜져 있길래. 그동안 사건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무도 없을 때 저 사무실 투어 좀 해봤어요.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는 유리. 네. 변호사님. 상담 예약하신 김민정, 김준희 씨 로비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재산 가액이 좀 크다고 했죠? 원고 김민정 씨의 소송 상대방인 피고의 재산이 60억 가량 됩니다. 국회의원 박혁세 씨 아드님입니다. 자녀 재산 증여 문제로 한번 떠들썩했던 그 박혁세? 재산 분할 많이 받아와야겠네. 한유리 변호사 올라오라고 해줘요? 그 말에 멈칫 않은 비서. VIP 사건은 변호사님 단독 진행 아니셨어요? 원고가 2명이라며. 한유리 변호사 올려보내요. 그렇게 의뢰인 김준희, 김민정을 만나는데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처음엔 의심조차 안 했어요. 눈 온다. 민정이가 제일 좋아하는 눈이네. 아니 우리 이거 더 사가서 주인이랑 캠핑 갈 때 좀 챙겨갈까? 너무 좋은데? 준희네 가족과 캠핑을 가기로 한 민정네. 자기가 주인의 가족 소개 안 해줬으면 어쩔 뻔했어. 애들끼리도 너무 좋아하고 와이프 중학교 동창이라 인연이 이렇게 깊어질 줄이야. 친절한 남편. 그때 민정 눈에 보인 건 그런데 그냥 손자국이. 한편 준희네에선 제가 코를 골아서 저희가 각방을 써요. 그때 알았어야 됐는데 제 와이프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그놈을 보고도 민석이 형! 그 말에 당황하는 민석. 아무 의심조차 안 했거든요. 이번 주말에 우리 그 캠핑할 때 음식 못 사갈지 미진이랑 얘기 좀 하다가. 여보, 나 잠들었나 봐.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병신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몰랐던 둘. 주말마다 계속 캠핑을 다녔어요. 악마 같은 것들. 그 시간을 노렸던 동창생의 남편과 아내. 자, 엄마들은 애들 데리고 먼저 캠핑카로 들어가요. 여기는 아빠들이 나와서 마저 치울게. 형님 이거 어떡하죠? 우리 캠핑카 난방이 나가버렸네. 그래? 야, 새벽 되면 많이 쌀쌀할 텐데. 야, 우리 캠핑카에서 다 같이 자자. 그렇게 캠핑카 하나만 쓰기로 하는데 물 너무 많이 마셨네. 화장실로 향하다가 냉기 가득한 캠핑카를 살펴보는데 동창의 아내와 남편이 몹쓸 행각을 벌이고 있었죠. 지옥이 여기인가 싶더라고요. 나중에 서로 맞춰보니까 퍼즐이 완성되더라고요. 말을 해야 하나 100번 고민했어요. 죽도록 힘든데 이 고통을 친구에게 똑같이 느끼게 해줘야 하나. 그런데 말 안 하는 건 더더욱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 말에 어젯밤 미리 떠오른 유리. 와이프분은 인정하던가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하더니 CCTV 증거 가지고 가서 보여주니까 인정하더라고요. 녹취도 했고요. 김민정 씨는 추가 증거 있으신가요? 그 사람 휴대폰에 있던 자기들끼리 여행 다녀온 사진 톡 주고받은 것들 캡처해서 가지고 있어요. 화색이 도는 은경. 증거 확보 잘 해오셨으니 잘 될 겁니다. 김민정 씨 남편분은 재산 많던데 돈 많이 받아내야죠. 묘하게 무서운 말. 대부분 아버님한테 받은 건데 그럴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아버지 체면 있으니 조정 시도해볼게요. 역시 탑 비혼 변호사. 김민정 씨가 원고인 사건, 김준희 씨가 원고인 사건일
이렇게 2개의 소송이 진행될 거예요. 잘해보자고요. 한편 퇴근하고 든든한 후배이자 이온이팀 팀장 변호사 우진과 떡볶이를 먹는 은경. 왜? 아니 시간 없다고 맨날 기본김밥만 드시던 분이 웬일로 떡볶이까지 시키셨어요? 그것도 이 매운 떡볶이를? 매운 걸 먹는다는 건 스트레스? 말해요. 그런 거 아니야. 여기 맛있잖아.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거는 아니죠? 그게 뭐죠? 아직은? 아직은? 어젯밤 유리방에 들어갔다가 그걸 보고 마는데 야근하는 줄 알았더니 사직서 쓰고 있잖아. 또? 이혼 사건을 하소연이나 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애야.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월급 20% 인상 어때? 걔는 돈으로 컨트롤이 될지 확신이 없다. 우려하던 일이 벌어진 것. 아니, 그때 보니까 그 첫 사건 승소하고도 찝찝해하던데 그것 때문인가? 나간다 그러면 좀 달래줘요. 됐어. 뭘 또 그렇게까지 해. 그때 좋은 방법이 떠오르는데 그냥 한유리한테 말할 기회를 안 줘야겠어. 드디어 동창생 아내와 남편이 법정에 서는데 원고 김준희와 김민정은 친구입니다. 이성이다 보니 서로의 배우자를 배려해 결혼 후에는 단 둘이 만나지 않고 양 가족이 동반 캠핑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의 배우자들끼리 외도를 저지르게 되어 이에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처럼 함께 지냈던 사이였기에 원고의 정신적 손해는 여느 불법행위 사건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기름을 잘 붓는 유리. 영상 띄워주세요.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대화 내용은 처참. 집에 뭐라고 하고 나왔어? 운동하고 온다고 했지 뭐. 아유 식상해. 좀 다양하게 핑계를 대야지. 그러다 의심받는다. 운동 맞잖아. 맞긴 하네. 아주 좋아 죽는 사람이 아닌 것들. 여기 우리 저번에 왔던 데 아니야? 여긴 새로 생긴 곳이야? 너무 많이 다녔더니 헷갈려. 아주 잘 찍혔습니다. 외도를 인정하십니까? 두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것은 사실입니다만 친한 친구로 지냈을 뿐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관계까지 입증되어야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 1, 2가 연인으로 지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갑자기 신성한 법정에서 저희 사랑하는 사이 맞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뻔뻔하고 당당하기까지. 미친아 고개 들어. 내가 못 죽여줬어. 앉으세요. 재판장님, 방금 건 피고 진술 주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인정하였습니다. 예, 뭐 기재하세요. 오만한 불륜남. 피고 2의 진술, 외도를 인정한다. 맞습니까? 판사님께서 외도라고 명명하신다면 맞겠지만 저희는 진심을 다해서 만났기 때문에 부끄러울 건 없습니다. 예. 듣기만 해도 역겨운 유리. 저 피고 1인 최미진 씨도 같은 입장이시라면 변론 기일 더 진행할 필요 없이 조정 기일 잡아서 바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네, 저도 합의로 좋게 마무리되길 원합니다. 이혼 합의는 하겠지만 그런데 양육권은 못합니다. 제가 키웁니다. 급기야 얼굴이 구겨지는 유리. 본인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는 박민석 씨 와이프가 청구한 사건 할 때 다시 이야기하시고요. 이 사건은 원고가 김준희 씨인 사건이고 박민석 씨는 지금 내연남 피고 2로 앉아 계십니다. 본인 자녀 얘기는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죠. 그러니까 막무가내 승우를 제가 키우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준이네 아이까지 불륜남이 키우겠다는 것? 본인 자녀 말고 김준희 씨와 최미진 씨의 자녀 승우 말씀이십니까? 네. 재판장님, 이것도 조서에 좀 기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입만 열면 더 불리해지는 피고 측. 피고 2 자리에 앉아주세요. 피고 1의 입장도 같습니까? 불륜을 저질러 놓고 아이까지 키우겠다는 둘. 네, 이 사람과 애들 같이 키우고 싶어요. 변호사님? 네. 무슨 일이시죠? 아시다시피 박민석 씨 아버님이 알만한 국회의원이시던데 아드님 문제로 시끄러워지면 좋을 거 없지 않겠습니까? 발끈하는 민석.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은데. 불륜 판결문 남는 것보다야 조정이 낫지 않겠습니까? 좋은 합의안 가지고 오시죠. 기다리겠습니다. 단숨에 우위를 점하는 슈퍼딜러 은경. 갑시다. 한편 힘들어서 잠시 너튜브로 김시선 영상을 보던 유리가 발견한 건 변호사님, 실제로 불륜이 이렇게 가까이서 일어나는 경우가 깜짝. 많은가요? 대부분의 불륜은 아이, 가까이에서 진짜. 일어납니다. 바로 옆집 사람과 외도를 하는데도 수년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리의 반응은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말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유리. 뭘 그렇게 쳐다봐? 변호사님, 이건 혹시 말을 못하게 해야 돼.
저 할 말 있으면 이번 사건 마무리하고 그때 하는 게 어때? 그때 말하면 너무 늦진 않을까요? 느낌 뭘 늦어? 섣부른 것보다 낫지. 에? 뭔 소리 하는 거야? 드디어 가장 잔인한 시간, 조정 시간. 김민정 씨인가요? 최미진인데요. 그쪽은 원고들 앉는 쪽이고 이쪽으로 앉으셔야죠. 헷갈릴 만도 하시겠네요. 부부 동반 자리 아닙니다. 피고들끼리 앉으세요. 아주 제대로 놀리는 은경. 저희 합의안부터 제시해도 될까요, 위원님? 두 사람 순재산의 합의 약 5억입니다. 혼인기간도 10년 미만이고 최미진은 혼인기간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고려한 기여도 20%가량 계산하여 약 1억 정도 지급할 의향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아빠가, 양육비는 50만 원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진 씨 의견 주시죠. 제가 돈은 안 벌었지만 그래도 1억 받고 나갈 순 없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혼할 때 반은 받았다고 하던데. 혼인기간도 짧고 결혼할 때 김준희 씨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집 시가가 오른 것뿐이지 사실상 부부가 이룩한 재산은 없기 때문에 반은 안 됩니다. 돈 앞에선 자기 죄는 잊어먹는 게 인간. 위원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저 양육권 제가 가져갈 거예요. 뻔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의 아빠랑 외도를 저지르시고 양육권을 가져가시겠다뇨? 뻔뻔하게 우리 승우 얼굴 보면서 살 수 있어? 승우 내가 다 키웠어. 승우 나 없으면 못 살아. 너가 승우 없으면 못 사는 거겠지. 말은 똑바로 해주는 남편 준이. 잠시만요. 제가 가져온 합의안 들어보시죠. 민석의 제안? 들어보죠. 지난 기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민석 씨는 아이들 셋, 즉 모두의 아이들을 본인이 키우길 원하십니다. 친새끼. 그저 황당한 말. 또 그 소리냐? 야, 내 새끼를 네가 왜 키워? 자, 일단 끝까지 들어보시죠. 대신 박민석 씨가 재산의 약 30%인 20억을 원고 김민정에게 지급하고 원고 김준희와 피고 최미진 간의 재산 분할도 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즉 아까 차 변호사님이 제안하신 1억 원도 지급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돈으로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 미친 새끼. 야, 뭐 애들을 뭐 돈으로 사겠다 이거냐? 야, 너 또라이인 줄은 알았는데 너 생각보다 더 개새끼였구나. 상상 초월. 안 됩니다. 야, 너도 빨리 안 한다고 말해. 좀 가만히 있어 봐. 그때 단단히 화난 유리. 이모 삼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 안 합니까? 이건 아동 학대입니다. 법원에서도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당신 평생 걸려도 20억 못 벌어. 치열해지는 조정. 일단 갑작스러운 제안 주신 거니 저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며칠만 주시면 답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괴물을 보듯 바라보는 유리. 진상 변호사를 본 듯하는 은경. 상대편도 아니고 같은 편 변호사. 법정에서 눈을 흘리겨. 변호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닌데 틀어놔보자. 아이들 다 같이 살면 절대 정상적으로 못 커요. 아동학대 특례법 판례나 나올 법한 수준이라고요. 경찰이야? 사회복지사야? 너 원고 변호사야. 원고 변호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준희 씨도 그 자리에서 못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김민정 씨는? 뭔가 생각이 달라 보였던 민정. 김민정 씨가 20억 때문에 자식을 포기할 리 없잖아요. 한편은 참 쉽네. 좋겠다.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던지는 은경. 김민정이 20억을 택하면 자기 자식을 버리는 건가? 자식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국제학교 1년 등록금이 얼마인지나 알아? 한편 연봉보다 높을걸? 부모라면 절대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유리 생각은 다릅니다. 돈을 선택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린 대리인이야. 대리인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아이들이 받을 상처와 합의안의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는 한편보다 김민정 씨가 더 잘 알겠지? 은경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유리. 차은경 점점 더 이상해. 아니 이 성공보수 많이 받는다는 건 의뢰인들도 돈 많이 받는다는 거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윈윈하는 상황이 아니야. 돈이냐 애냐 저울질하는 상황이라고. 강변 과몰입 금지. 지금 너무 오지랖퍼야.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번만 더 힘들어진다니까. 재산 분할 줘야 되는 게 있으면 줄게요. 저는 그 새끼 자기 죄 돈으로 덮고 플렉스 하는데 놀아날 생각 없거든요. 유리가 원하는 아빠의 모습. 잘 생각하셨어요. 양육권 끝까지 싸우시고 판결문에 딱 외도 남겨서 평생 아주 낙인을 찍어줘야죠. 이제 현실을 알 차례. 위자료는 받아봐야 2천만 원이고 합의안 제시한 거 받아들이시면 1억 이득이신 겁니다. 아시죠? 저는 결정 끝났습니다. 확고합니다.
다시 한번 양육권은 엄마한테 지정될 것 같은데 선심 쓰듯 미리 양보해서 돈이라도 아끼시는 게 실속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변호사님이라면 남편이 바람났는데 판결받기 싫어서 대충 돈으로 떼우려고 하면 그게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죠. 1억이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20억은 다를 것 같은데. 김민정 씨? 20억 절대 작지 않은 돈입니다. 저 한 잔 더 주실래요? 민정의 선택은 저 그냥 쓰레기 될게요. 돈과 자녀를 맞바꾸실 건가요? 20억이잖아요. 2억도 아니고. 박민석은 그 돈을 내므로써 자기 죄를 씻었다고 정당화할 거예요. 변호사님은 능력 있으니까 그런 말 하죠. 우리 애들 영어 유치원 다니고 명품 입히고 그렇게 키웠어요. 저 따라가면 그렇게 못 해줘요. 저희 부모님 지방에서 식당 하시느라 저 도와줄 시간도 없으시고요. 박민석 재산 다 아버님 거라 판결 가면 저 얼마 받지도 못한다면서요. 하나도 아니고 둘을 현실은 무섭습니다. 못 키워요. 양육권 넘긴다고 엄마의 길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비양육권자가 더 애틋해져서 아이한테 더 정성 쏟고 잘 지내기도 해요. 결정 잘하셨어요. 하지만 유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능력 없는 엄마여도 아이는 엄마랑 살길 원하지 내 언니랑 살길 원하진 않을 거예요. 애들끼리 워낙 서로 좋아하고 매일 캠핑한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슬픈 합리화. 말도 안 되는 합리화하지 마. 그럼 그 새끼는 하나도 잃는 게 없잖아 지금. 정말 민정의 선택은 잘못된 걸까요? 박민석이 왜 그 큰 돈을 제안했을까요? 김준희 씨 말대로 그저 플렉스 하려고? 그냥 평소에도 그랬어요. 그냥 돈으로 우리 밟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잘못의 크기를 어쩌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색다른 시각. 큰 돈을 써서라도 스스로를 용서하고 싶은 거겠죠. 면죄부? 박민석이 잃는 게 없다고요. 돈 20억을 잃어요. 박민석은 와이프도 가정도 돈 20억도 잃은 여기서 가장 많은 걸 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기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 가장 많이 잃은 남자. 아이들이 나중에 아버지는 자기들을 끝까지 책임진 사람, 엄마는 떠나버린 사람으로 기억할지도 모르죠. 유리의 시각에선 민정이 가장 많이 잃는 사람입니다. 한변이 왜 여기서 평가를 해? 선 넘었잖아? 사과드려요. 감정이입을 너무 해버린 한변. 죄송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아이들 입장을 너무 잘 이해하는 유리. 저번 기일에 피고 측에서 제시한 합의안 그 원고 측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김민정 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륜남의 파격적인 제안을 선택한 아빠와 엄마.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네 분 다 서명하시면 사건 종결됩니다. 원고 김민정과 피고 박민석은 이혼한다. 양육권자로 피고 박민석을 지정한다. 재산 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한다. 원고 김준희와 피고 최미진은 이혼한다. 양육권자로 피고 최미진을 지정한다. 양육비나 재산 분할은 없는 것으로 한다. 떨리는 손. 이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셨습니다. 이제 남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우리 애기 잘 키워줘. 갑자기 왜 아빠랑 같이 안 사냐고 하면 돈 더 많이 벌어야 돼서. 돈이 더 많은 새아빠와 살게 된 아들. 회사 근처에서 산다고 해줘. 또 잘못한 거 애한테 절대 말하지 마. 야, 알았지? 입장은 다르지만 가족을 잃은 두 여자. 여기 또 두 여자가 울고 있다. 사실 오래전 유리에겐 여길 우리가 왜 와? 아, 엄마, 나 안 들어갈래. 엄마는 기어이 장례식장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달 전에 갑자기 최정한 말기라고. 그럼 연락을 했어야지. 우리가 연락할 사이는 아니지 않아요? 우린 아니지. 근데 유리 아빠잖아요. 딸이랑 마지막 인사는 하게 했어야지.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하고 가시면 되죠. 뭐? 야! 너 빨리 들어와서 인사하고 가. 내 딸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지금 양육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두 여자. 됐어. 말 섞지 마, 가자. 그날 아빠의 두 여자는
울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런 슬픔 속에서 자란 아이가 바로 유리였죠.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행복한 날들이 처참한 지금으로 바뀌는 시작점은 언제부터였을까? 사실상 승소했지만 씁쓸한 유리. 김준희 씨는 절대 안 한다더니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내가 가사조사 보고서 보내줬거든. 확인해보셨어요? 우리 애가 가사 조사관님들한테 정말 이렇게 말한 건가요? 엄마랑 살게 해달라고 하더래요. 엄마한텐 자기가 필요하다고. 따뜻한 아이의 선택. 저는 아직도 그 아이들이 다 같이 사는 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왜 순진하게 그 말에 꽂혀서 그래? 사실 은경은 알고 있죠. 둘이 정말 합칠 것 같아? 그들의 미래를. 내연남 내연녀들은 다 법원에서 그렇게 말해. 미래를 함께 할 거라고. 뭐 그렇게 하면 좀 덜 지저분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안 합칠 테니까 두고 봐. 그래도 김민정 씨는 아이들을 뺏겼잖아요. 은경식으로 말하자면 뺏긴 게 아니라 맡긴 거지. 오히려 갑자기 돈이 많아진 엄마. 면접 교섭하면서 자주 만나다 보면 슬슬 엄마한테 가서 산다고 하게 돼 있어. 아빠한테 전화해줘. 박민석도 지금이야 정당성 획득하느라 저러지. 곧 다시 바빠질 텐데 애들 보내고 싶어질걸? 딸. 아빠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 너 엄마 집에서 며칠 더 자고 와. 응? 싸움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심판이 사라지는 순간 열정도 식는 법이야. 양육권 변경 소송이 쉬운 것도 아니고 아이가 엄마랑 살고 싶어 한다고 양육권 지정을 바로 바꿀 수도 없잖아요. 이거 왜 이래? 애가 엄마한테 가서 살아버리면 법원이 뭘 어쩔 거야. 알다시피 유아인도는 강제 집행이 안 되잖아. 그렇게 되면 돈도 먹고 아이도 키우고. 김민정은 결국 부동산도 생기고 애들도 다시 데려오게 될 거야. 이건 완전한 승소야. 아이가 받게 될 상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 우린 주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야. 김민정은 부동산이 생겼고 한변은 낡은 가방이 생겼고. 네? 샵으로 가주세요. 가방 사나요? 김민정 사건 20억으로 합의해서 우리 성공보수 얼마인 줄은 알아? 한변이 앞으로 변호사 생활하면서 다시 보기 힘든 금액일걸. 기겁하는 유리. 아니요,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내가 안 괜찮아? A4 용지 들어가는 사이즈로 보여드리라고 하셨는데 여기 이거 한번 매보세요. 그 사이 시계를 빤히 바라보는 은경. 하나 둘 셋. 축하해. 축하.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아니야. 회사 다니는데 뭐 일찍 나오기가 쉽나.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서 결혼 때 못 해준 시계 해줄게. 제제제제. 마음에 들어? 당신 시계 많이 보잖아. 볼 때마다 나도 한 번씩 생각해달라고. 슬픈 눈으로 오래전 남편이 준 시계를 바라봅니다. 변호사님, 죄송한데 차 변호사님하고 같이 계셨죠? 네, 퇴근하셨는데 왜요?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한데 거기다 저 옷은 바로 그 불륜녀의 옷. 설마 그렇게 근처에서 바람을 피는데도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은가요? 내연 남녀들은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불륜녀가 은경 가까이 있었던 것. 오래전 일이 생각나는 유리. 유리가 잡채가 드시고 싶으시다. 안녕하세요. 여보. 우리 회사 김 과장 알지? 아빠 회사 직원. 이번에 우리 동네로 이사 왔대. 사모님 안녕하세요. 예. 가까우니까 이제 자주 봬요. 네,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예. 내일 봐요. 회사에서 봐. 뭐 더? 불길한 예감이 다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유리가 찾아간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집 앞까지 와서 얘기를 꼭 해야겠니? 네, 진작 하고 싶었는데. 사직서? 그래 해. 얼른 해. 나 지금 어디 가봐야 돼. 빨리. 변호사님 남편분 김지상 원장님 사직서가 아닙니다. 다른 여자 있어요. 충격적인 사실. 하지만 그래서? 네? 남편분이 바람을 피고 계시다고요. 알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은경?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럼 그 상대가 누군지도 알아. 최사라. 자신의 비서. 머리로 싸우는 이혼 변호사 차은경과 가슴으로 부딪히는 신입 변호사 한유리의 차갑고 뜨거운 법정 드라마 굿파트너. 남편이 바람 피는 건 와이프가 무조건 알게 돼 있어. 모든 감각으로 알아. 하지만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 못한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이거 가볍게 봤다가 무서울 정도로 스며드는 드라마네요. 신선한 법정 드라마 굿파트너는 매주 금토밤 10시에 본방 사수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으로 보면 더 재밌답니다. 여기까지 김시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